부장, 그럼 이거는 까고 있니? 야!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씨발! 보도지심이 대수야! 앞뒤 재지 말고 들이박아!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한순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요. 그중에는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옥고를 치르고 해직을 당한 많은 언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직 언론인을 모시고 그들의 언론자유 투쟁의 이야기를 들어본 민원연 구석 1열. 그 현장을 함께 느껴보시죠. 도대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저렇게 훌륭한 기자가 있었는데 지금 조선동아는 왜 저런답니까?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지금의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왜 저렇게 됐어요? 두 분의 꼭 이야기를 꼭 따로 들어보고 싶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네, 문화일보까지 한번 정말 들어보고 싶다 사람들이. 왜냐면 이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조선동아가 원래 이런 언론이라고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있는 기자분들이 저분들은 왜 들어가셨을까 이렇게도 생각하시고요.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후배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화일보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문화일보 그러면 지금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주자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갖고 문화일보가 이제 문화적인 이어령 씨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제안해갖고 문화일보라는 제호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자들도 좋은 기자들이 많았고 그 당시 뭐 비교하는 건 이상하지만 뭐 한겨레보다 빵잡이가 더 많은 신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 신문사의 전통이 있는 그런 데서 기자 생활을 했던 선배들이 오셔갖고 아마도 동아일보 출신들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동아투이는 아니고요. 근데 이분들이 언론계에 와갖고 권력 투쟁을 하면서 적폐가 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갖고 싸우다 보니까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제발로 나가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화일보도 사실은 정주영 전 회장이 만든 대선 출마하면서 만든 신문이고 정몽준 씨가 이제 대표로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아일보가 굉장히 좋은 신문인 줄 알고 갔거든요. 제가 원래 66년에 KBS 외신부 기자로 출발했어요. 사흘에 한 번 가서 야근해주고 뉴스 번역해서 올려주고, 그러다가 한국일보도 시험 쳐서 갔는데 난 그때 혼자 사는다고 가숙비가 안 돼서 일주일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중앙일보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갔는데 그 중앙일보 편집장이라는 분이 젊은 기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들어와서 그러더라고. 당신들은 언론인이기 전에 삼성맨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담아라. 그래서 그때 같이 거기 들어갔던 기자 넷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사표를 내버렸어요. 한 달쯤 다녔어요. 그 동아일보로 다 들어왔어. 넷이. 다 쫓겨났어. 또 동아투이. 그리고 동아일보가 좋은 줄 알고 와서 청관호 선생님도 계시고 송건호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 쫓아내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송기정 일장기 그 말소 사건 있죠. 거기에 그만둔 사람이 그 당시 사회부장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소설가 현진건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그 체육 담당 기자가 이상용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내쫓은 다음에 전혀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해방이 될 때까지. 전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사회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목량야운용 선생 그 이사장,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1932년부터 36년까지 있었던 조선중앙일보라는 게 있었어요. 손기정 선생을 그렇게 최고의 마라톤러로 길러낸 분이 목량여운용 선생이거든요. 그 조선중앙일보에서 했던 마라톤에서 1등을 양정고보생이 손기정. 목량 선생 아들하고 양정고보 친구가 돼서 목량 선생 집에 와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그 사람 집이 신의주였으니까 하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 말소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동아일보가 뒤쫓아서 했어요. 그런데 조선중앙일보는 폐간이 돼버리고 동아일보는 정관됐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지금도 일장기 말소 상권은 동아일보 혼자 한 것처럼 역사를 조작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동아일보의 가짜뉴스가 우리 역사를 바꿨죠. 나쁜 쪽으로. 1945년 12월 되면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 소련, 영국. 그 세 나라 외상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거기서 큰 합의를 해요. 소련은 즉시 독립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미국은 5년, 심지어는 20년까지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 그러니까 강대국들 휘하에 두고 나중에 뭐 식민지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동아일보가 뉴욕발 뉴스로 소련이 신탁 통치라고 미국은 즉시 독립하자고 했다. 가짜 뉴스를 보도했어요. 45년 11월 27일인가? 12월 27일인가? 그거를 우리 국내에서는 좌익 쪽은 강대국, 승전국 세 나라 외상이 결정한 거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좌우가 합쳐서 하나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고, 우익 쪽 이승만 한민당은 이건 절대로 우리가 바로 독립을 해야 된다. 반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걸 동아일보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완전히 운명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2월 27일 그때 인천 김성수가 동아일보를 세운 분이죠. 그분이 안창호 선생 상해에 잠입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기사를 엄청나게 크게 2년에다 씌웠어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는 뭐 국회의장을 했던 김재순 씨가 그랬다든 누가 그랬다 카더라라는 것만 가지고 김성수를 애국자를 만들었어요. 지금 김성수 씨가 대법에서 친일분자로 낙인 찍혀서 동상이고 뭐 이런 게 다 내리게 생겼고 내렸고 고대에 있던 그 인천 김성수 동상 치웠어요. 고대 앞에 있던 인천로라는 게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독립운동가로 다시 둔갑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투이 어떻게 됐어요? 신영철이라는 대법관을 통해서
우리를 내쫓을 당시 동아일보가 권력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때 대법원 판결을 조작을 해놨어요. 그때 세계가 다 알았잖아요. 중앙정보부 압력으로 광고가 다 없어지고 동아일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동아일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돈과 인력과 이런 걸 가지고 역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가짜로. 바로 그게 아까 물어본 거의 핵심이에요. 저들이 저렇게 사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역사적으로 그게 줄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어요?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원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들어가시기 바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 들어요. 자, 그럼 저희 진짜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말씀 신홍건 선생님이 진짜 젊은 기자, 지금 기자 되려고 하는 친구들 여기 많이 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불 꺼지기 전에 짧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보수 언론이 이런 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고 확장하려고 그러는 언론의 기업주의라든지 언론의 상업주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언론이 군사 독재 안에서 한 저지른 여러 가지 나쁜 과거 이거를 한 번도 올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정의를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거. 그게 이제까지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확대 재생된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가 한 30년 가까이 역사적으로 암흑시대를 살았다면 그 암흑시대가 끝난 후에는 왜 그런 시대가 생겼는지 그때 그 시대에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걸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걸 바로잡아서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방 후에도 그걸 한 번도 하지 못했고 독재 정권이 끝난 후에도 그 역사를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군사 독재를 떠받쳐준 큰 기둥이 하나가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도 언론의 그런 범죄적인 행위를 드러내서 그 책임을 묻고 그래서 정의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 과거의 유산이 계속 확대되시는 거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걸로 저는 봅니다. 나치에서 프랑스가 해방된 후에 프랑스에서는 나치의 그런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범국민적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과거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어제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프랑스 문이라는 그 잡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우리나라에 딱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에도. 근데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여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송기보 선생이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과 진실입니다. 진실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보도하면 안 됩니다. 균형을 맞춰가지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죠. 그런 최소한의 균형을 잃고 공정성을 잃고
가속으로 보도하면은 그건 언론이 아니고 프로파간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